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새로운 이재명 정부 여러분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어떠셨습니까? 신속한 대응, 인사, 그리고 수많은 분야, 각 분야의 일들, 아마 불과 열흘인데 1년쯤 지난 것 같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정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등등 수많은 분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여론조사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특검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명의 각 분야별, 3가지 분야별 특검, 검사 임명 등등 관련하고, 또 김용현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세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현입니다. 지난 열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열흘 뉴스를 보는 재미에 살았죠.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요. 네, 평소에 뉴스 잘 안 보기도 하죠? 그 짜증은 나지만 네. 저희가 방송 나와야 되니까 네, 네. 억지로 약간 봤다면 지금은 약간 힐링하는 느낌으로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6월 6일 현충일 같은 경우는 현충일 중계를 TV로 본 건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실제 맞아요. 그 사이에. 네. 김종욱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지난 열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효능감 갑이다. 네. 야, 정치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어허. 3년 동안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힘든 시기를 살았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긴 그 터널, 암흑의 터널을 지나와서 이제 빛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당장 주식이 그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가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야, 조금 있으면 이제 민생도 회복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통합되고 희망을 가지면 더 빨리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국민 통합이 네.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죠 뭐. 아까 오전에 주가 오르고 있는 거 봤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까도 2,930 정도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요. 이란을 이제 침공하는, 그럼 떨어지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주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흘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좋은 평가 일색이었습니다. 또 단순히 일뿐만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가슴을 정말 같이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거기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향후에 이제 재해, 자연재해 포함해서 인위적인 재해 이런 부분까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갤럽, 혹시 그래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70%, 굉장히 좋은 쪽의 평가들이 있고요.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십니까? 뭐 누군가는 허니문 효과다라고 하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초기에 허니문 효과가 있었나를 되돌아보면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지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국정 운영을 탄탄하게 잘 하고 있다. 허니문이 있었어요, 소장님? 허니문이 잉크도 아니라- 마르기 전에 발목 잡는 얘기만 드립다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허니문이 아니라 그냥 거의 처음부터 지옥의 문이었죠. 네. 네, 지옥의 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이건 단순 허니문이 아니라 국민께 안정된 국정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밝아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 준 거다. 그거를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이 지지율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매우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40% 이상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네. 매우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일주일 만에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70% 정도가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단지 지금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의 철학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의미 있는 지표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지표를 초반에 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속도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도감에 더 빠른 속도감을 붙일 수 있는 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도와 지지가 결합됐을 때 국민적인 동력이 더 확보가 되는 거고 국민적 동력이 확보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니까 하나하나의 자기 일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초기의 상황은 매우 좋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재계 총수들 네네. 만나서 당신들이 우리 국부를 만드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럼. 당신들을 내가 팍팍 지원해 주겠다. 규제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재계 관행들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두 가지의 얘기를 통해서 기업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좀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의 새로운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뉴노멀이 딱 정확히 잡혀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6개월은 이재명 정부가 21세기의 3년간 망친 윤석열 정부와 다른 새로운 규범들, 뉴노멀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 기분 좋아요. 일단. 네네.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 뭐 일주차 뭐 한 달치 뭐 막 쭉 해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최고는 아니다라고 또 깎으려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하죠.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특히나 그 대통령께서 외교 활동을 하게 되면 윤석열 빼고 대부분의 정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 외교 현장에서 그 각국의 정상들과 대화하고 뭔가 외교 무대에서 펼쳐진 모습을 보고 되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자긍심을 네, 네. 느끼고. 그러면 이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부분 올라갔죠. 근데 윤석열만은 왜 예외였죠. 밖에다 내다 놓으면 불안하지 뭐 않겠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나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뭐 쇼핑하고 네, 부인은 네. 가서 쇼핑하고 그래서 비행기가 올라가면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게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제 G7 정상회담에 이제 공식 초대를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가 이제 펼쳐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 쭉 나와 있는 정상회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그런 친화력과 그런 실용주의 외교가 저는 잘 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일은 저는 만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초기 허니문도 없는 이런 내란의 갈등 속에서 시작된 이재명 정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허니문 기간을 팍팍 부여해주면서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5,600분 들어오셔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G기현에 대한 얘기를 써주시고 계셔서 G기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용현, 지금 6월 27일이면 6개월 만기가 됩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데 이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석으로 또 그것도 더군다나 6개월 만료가 돼서 풀어주느냐. 추가 기소를 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기소도 안 하고 있고요. 검찰이 현재. 특검을 꾸려서 특검으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하기에는 날짜가 안 맞고 특검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도 7월 둘째 주, 셋째 그렇죠. 주 정도 또 돼야 정식 출범을 할 텐데. 또 수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면 아니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 나와서 할기를 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범으로 또 종범으로 함께한 멤버들을 풀어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빨리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재판부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및 그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석을 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반바지 입고 내란 우두머리는 자기 집 지하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으면 전체 네, 건물이니까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활보하고 있고 또 조금 있다가 보석으로 그와 함께 내란을 진두지휘했던 김용현이라고 하는 전 국방부 장관도 거리로 활개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우리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가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내란을 우리가 지금 종식시킨 게 맞아? 네. 이거 우리가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이제 끝나고 그들에게 범죄를 묻고 단죄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내란 우두머리가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트라우마를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란 자체가 지금도 예를 들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전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꼭 보석을 갖다 적극적으로 내줄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보석을 하고는- 내준다 그러면서 명분을 삼는 게 네네. 그러니까 6개월 만료가 돼서 풀어주면 이런저런 조건을 못 단다. 전자 발찌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못 단다. 그래서 그걸 누구 접촉하는 걸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근데 간단한 일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연장. 기소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연장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왜 국민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도대체 이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 수계와 내란 수계 공범들과 어떤 약점을 도대체 잡혔길래 이렇게까지 절절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석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기간이 연장이 돼야 함이 합당한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려고도 했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고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피의자입니다. 오죽하면 현재 있는 현직인 대통령이 파면까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각한 사건에서 무슨 다른 범죄자 똑같이 보석을 신청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내란 재판부는 내란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이다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지기현, 심우정 이 사람들도 저는 수사하고 구속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되는 거면요. 지금 보석을 신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보석을 해야만 조건을 붙인다. 네. 뭐 발찌은 발찌 그다음에 누구누구 접촉 금지, 반경 몇 킬로 이내 이동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붙인다 이거죠. 네. 그런데 거꾸로 또 그 경우에는 김용현 측에서 김용현도 있지만 노상원도 지금 걸려 있죠. 그들 측에서 나 보석 안 받는다. 네. 나 6개월 만료돼서 나가겠다. 그러면 못 붙인다는 거예요, 조건을. 다 채웠으니까 6개월에. 네. 그런데 놀랍게도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기간 연장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다른 예가 있었어요? 예. 어떤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 범죄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범죄였었나요? 그렇죠. 매우 특이한 형태의 범죄이고 이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증거를 다 인멸하고 하겠죠. 다 아시겠습니다. 친위구태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6개월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시 감옥에 들어갔을 뿐이었고 계속 외부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 전에는 자기 장모 같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6개월 동안 주어졌고 네. 지금 그 외의 인물들 같은 경우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접적으로라도 증거인멸을 더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특검이 다시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하고 별건을 통해서 기소를 해서 병합해가지고 재판부를 바꾸기 전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뭐 조건을 건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들이 조건 건다고 못하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그렇죠. 당정 윤석열 같은 경우도 비아폰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경찰이 2번이나 불러도 안 왔고 네. 부른 날 반바지 입고 활기해치다가 사진을 네. 다 찍혔고 예. 세 번째 부르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들이 나왔을 때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더 연장하는 건데 지금 연장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네. 전 지기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라든지 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꼬투리가 잡혔거나 예, 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기현도 지금 목숨을 걸었나 여기에?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지기현 판사가 지금 뭐 룸사롱 사건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예.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이미 나 망했으니까 갈 때까지 가자. 뭐 이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죠? 아마도 우리가 구속의 사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뭐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주의 우려까지 네. 있잖아요.
당연히 사건의 중대성은 내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김용현이라는 자는 실제로 이 구속 중에서도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하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구속기간 연장하는 사유가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내란 피해자들을 풀어주게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내란 관련된 종사자들은 전부 다 불구속 재판에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예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너무 잘하고 계신 걸 즐기다 보니까 요 직위원 관련된 거 잊은 것 같아요, 한때.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상기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직위원이 이런 식으로 이미 버린 마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풀어주고 김용현이랑 삼겹살 구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 되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지기현 심우정 조이대를 탄핵하라 김영환님, 빅토리님 지기현 너 정신 못 차리냐, 옴브레드님 특검가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여우빈님께서 지기현은 국민들 눈치도 아예 안 보나 보네 등등등 거의 뭐 분노의 폭풍 댓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법부 조이대 과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새로 이제 특검이 시작되다 보면 새로운 수사 사실 그동안 그들이 감추고 증거인멸하려고 노력했던 거 외에 새로운 사실들이 왕창 나와서 병합이 된다든지 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재판이 펼쳐져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조이대는 그때 잠깐 어떤 예를 들면 거의 반역을 모의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지지율 1위의 후보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날려버리려고 급하게. 했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이대 대법 원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스스로 법원이 자정의 노력을 보여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이게 자정으로 될 문제인가? 네. 사건 내용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 과정에서 무엇인가 도출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법원이 전체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편에 들어서 그들의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준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네. 이건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사가 가능할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특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엄청나게 좀 출렁이는 흐름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톤 다운을 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근데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하나하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전 여기에 연루된 것이 하나라도 밝혀지게 된다면 여기서 예외는 없다. 예. 뭐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노상원이에요. 그렇죠. 이 수첩 문제인데요. 자기가 이걸 썼을까라는 논란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첩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추정되는 건 회의 과정에서 그것을 받았었다고 얘기한다면 예. 회의를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근데 이 회의한 사람이 누군지 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고 뭐 안 밝혀지는데 일설에는 네. 김건희를 직접 먼저 알았다는 설도 있단 말이죠.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과거에 파면 이전에도 방송에서 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용현 관사에 김건희가 예.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종종. 그럼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 김용현을 만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김용현이 노상원을 만났잖아요. 계속 서로 네. 모의하느라고. 그렇다면 김건희가 자기 관저가 아닌 그 김용현 관저에 가서 노상원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럼 거기에는 나온 내용 자체가 이거 생각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네. 적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 엄청난 사안이잖아요. 그럼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이 수첩과 관련된 내용들의 증거인멸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전 그렇다면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법원이 다 풀어주면서 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직위원이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보석하고 예. 그다음에 조이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 수사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비공개 재판을 했었잖아요. 네, 김용현과 노상원에 대해서. 호얀의 집님께서 심우정이 왜 버티고 있겠어요. 법기술할 필요가 있으니까 남아있겠죠. 조만간 특검 시작인데도 남아있는 건 이유가 있죠. 예, 아마 이게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일 겁니다. 특히나 이제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 서부지법 뭐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발언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시자인가 뭐 비슷한 그런 유의 말을 한 적도 있죠. 극우 세력들 비슷한 얘기. 저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풀어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께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고요. 도대체 6개월 동안 비공개 재판에서 뭐가 얼만큼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비공개 재판에 뭐 기자들도 못 들어가고 일반 방청객도 없고 심지어 뭐 변호사분들도 뭐 거의 제한돼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죠. 그러고 노상원은 묵비권 행사를 많이 해서 거의 제대로 조사가 덜 된 것 같고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 6개월 기간에 우리는 뭐 윤석열이 파면되고 뭐 등등 뭐 대선도 이루어지고 한 기간이 있었지만 그 물밑에서 도대체 이 비공개 재판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공개 재판은 그러면 그건 밀담이죠. 그게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상대는 이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을 불법적으로 풀어준 석방해준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그 재판에서 심지어 비공개 재판이다. 네. 근데 거기에 이 내란 관련된 주요 가담자들이 재판을 줄줄이 다 받고 있고 네. 이제는 보석거제 주는 이런 시도들 이거는 정말 그 윤석열이 최근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또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믿는 구석이 아직도 있을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행동은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활기치고 다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또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또 네.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예.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법부의 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이 펼쳐져서 특검으로 여러 가지를 추가 기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기현이 만약에 김용현과 그 노상원을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김기표 의원 등등이 이미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죠. 추가적으로 기소할 게 차고 넘친다. 추가적으로 기소해서 묶어놔라. 이런 이제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기현 재판부는 이 부분을 국민적 어떤 반감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검 이제 새 3대 특검에 대한 특검 검사들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특검이 대표적으로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해서 조은석, 김건희 특검 민중기, 이제 여기는 판사 출신이시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이명현, 여기는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천거해서 군 검찰 출신이죠. 예.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임명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땐 적절하게 배합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수사에 대한 효율성, 명확한 수사 어떤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민주당에 추천한 두 사람,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검사,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군 검찰단 출신인데 보니까는 뭐 저희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건 내란 특검 부분이겠죠. 근데 네네. 전 잘 모르는데 조은석 이 특검이 이 특수통에서 수사를 엄청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세월호 조사부터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큰 사건들이 많죠. 예, 수사를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수사에는 이분도 좌우도 없고 네. 그냥 수사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네. 뭐 내란- 비판적인 부분이 분명히 네.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특수통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특수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고 자기와 관련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 기억나시잖아요. 박근혜 저기 그 특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경우가 증거를 갖다 일정하게 자기 교묘하게 활용하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전 그래도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네. 민중기 이 특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서울 지방법원장 네, 갖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조직 장악력들도 꽤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수사력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네. 큰 재판들을 많이 하고 예, 예. 그러니까 한 400여 명도의 판사들을 갖다가 본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면 칭찬이 좀 꽤 많은 네. 더 아주 많은 예를 들면 본인 이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신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수사 실력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60% 70% 이상이 특검에 찬성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국민에게 잘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엄벌받는다라고 하는 법의 형평성, 법의 평등성들이 좀 이번에는 정확히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씩 얘기를 했어요. 각오, 임하는 각오를. 네. 조은석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사초라는 건 함부로 열람도 못하는 거고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 즉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한다 뜻이겠죠. 민중기 특검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김건희 여러 각도의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제발 객관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현 특검은 억울한 죽음이다. 그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각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그 각오 자체가 다 어울리는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에 남을 내란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나중에 뭐 100년 후, 200년 후에도 국사 책에도 기록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렇기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조은석 지금 특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검찰 수사 능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은 역량이 뛰어난 검찰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그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수사를 많이 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특히나 또 맥을 좀 잘 짚고 그런 흐름을 잡는데 좀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맥을 좀 잘 짚어서 또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기대에 꼭 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중기 그 특검 내정자도 판사 출신이신데 어쨌든 뭐 이 김건희 건 같은 경우는 사안이 굉장히 많지만 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녹취도 있고 뭐 디올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증언과 관련자들이 굉장히 충분히 많고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현명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말 검찰청 하나로 옮겨놨다고 할 정도로 이 120명 특검과 그러니까 검사들과 그 수사관들을 합치면 대략 인천지검 규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검찰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아무래도 초점이 될 게 이제 내란 특검일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게 뭐 셋 다 중요하지 않은 건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매일매일 놀라운 소식이 나올 게 내란 특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현 재판부로 넘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밝혀진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군 장성들 한 8명, 9명 정도, 그다음에 노상원이라는 민간인 정도 외에는 예. 수사가 진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란이 준비됐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한덕수, 예. 그다음에 이상민, 그다음에 최상목 같은 경우가 출국 금지가 됐다면 네. 금지에는 뭔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출국 금지를 시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선관위와 관련된 검찰과 국정원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내란 수사 관련해서 거의 심우정을 필두로 해서 계속 수사를 갖다 방해했던 측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용산이 지금 빠져 있어요. 네. 용산이 가만히 있었던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포괄적으로 우리는 내란의 네트워크 중에 일부, 아주 일부만 지금 수사가 됐을 뿐이다. 그리고 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건 헌정을 파괴하려는 자들, 그 헌정 파괴를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이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역사해놔. 그래서 이제 사초라고 얘기했던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전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김건희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저는 특히 최혜병 특검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국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갔던 한 청년이 어떤 형태의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죽음을 맞게 된 네.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걸 기리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인데 소위 그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갖 기망행위가 도처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네. 생명을 갖다 완전히 훼손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존립,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밝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사건 모두 역사적 이정표가 다 있고 또 하필이면 이 세 사건이 다
두 사람에게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윤석열, 네. 김건희.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윤건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희대 윤건희 사건에 대해서 세 개의 특검이 지금 정확하게 관역을 겨누고 있다. 이 진실을 밝혀내는 건 우리 사회에서 최악의 빌런을 제거해냄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또 중요한 네. 하나의 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이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좀 전념을 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실체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9천여 분이 정말 그 여전히 지기현, 김용현, 노상원 등에 대한 아주 분노의 댓글들을 주고 계신데요.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세 개 특검이 사실은 유기적인 면이 있어요. 사람 간의 인맥 그 고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검찰 수사를 기본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별건 수사를 못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조사하다가 연계되는 게 나오면 지금 할 수 있게 법에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세 가지 특검을 하다가 서로 연결되는 접점이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분석이 끝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인물들이 거기를 드나들고 서로 비아폰 서버 완벽히 오픈됐을 때 전혀 의외의 인물들끼리 통화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구현 재판부에서 하는 게 전면 거의 새롭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혜병 문제, 또 김건희 관련된 것, 내란, 이건 연결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죠. 최혜병 파다 보면은 나중에 삼부토건 나올 것이고, 또 삼부토건 파다 보면 또 김건희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나오다 보면 또 내란에 또 김건희도 관여돼 있고, 윤석열 뭐 등등 추경호, 나경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특검이 나중엔 결과적으로 증거나 증인이나가 나중에 공유할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덧붙이면 이 과정에서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과 그다음에 그 대선에 불법적으로 희한한 경우로 개입을 시도했던 조희대 등등도 이 특검에 불려갈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특검에서 여러 가지 혐의로 등장하지 않을까. 뭐 한편 기대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측면도 기대가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들이 쌓아놓은 정말 그 오물들은 끝이 없습니다. 근무했던 어공들, 소위 80여 명에 달하는 지금 어공들이 출근도 안 하면서 월급은 받아간다. 사표도 안 내고. 청와대 근무해 보셨잖아요. 정권 교체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보다 더 근저에 하신 분이 예. 저 앞에 계시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도가 당연히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표를 다 받아서 넘겨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건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정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때문에 조기 대선이 벌어져가지고 2달 만에 어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등장했으면 이 용산 참모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법적 책임은 나중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것을 막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을 하고 다 사의를, 그리고 자기들 다 맨날 사의 표명했잖아요. 사의 몇 번을 표명했어요? 내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의 표명했었죠? 그건 뭐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좀 그럼 당연히 취임 전에 정진석이 직원들에 대한 특히 이제 별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표 받아가지고 넘겨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넘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그 전에 와서 무덤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했던 것처럼 증거 인멸 플러스 증거 인멸 위에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똥 뿌리고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엿먹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반바지를 입고 죄의식 없이 돌아다닌 내란 우두머리 아래서 일한 사람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행태이거든요. 휴가도 낼 수 있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표 내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 면직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직권 면직할 수 있거든요. 네네. 본인들이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면 직권 면직 가능해요. 빨리 직권 예. 면직하고 직원들을 뽑는다고 해서 바로 또 예를 들어 월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네네. 인사검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맞아요. 내지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도 빨리 들어가야 네. 인사검증 빨리 끝나야 임명이 되고 임명이 돼야 급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좀 상식적인 것이 벌어져야 되는데 너무 비상식적인 것만 매번 벌어지니까 야 이게 진짜 뭐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설명 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행태를 뭐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최소한의 일말의 상식은 기대하면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 느끼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전에 있었던 직원들의 이른바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일부는 남아서 인수인계를 하고 네. 이른바 이제 임명직, 그러니까 어공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거의 다 그냥 관행적으로 사표를 제출을 해요. 예.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내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뭐 굳이 막 이렇게 너무 전문성 있는 사람 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거 빼고는 다 사표라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은 일단 내가 버텨보자. 또 네. 아래 틀고 있어보자 하는 심보예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는요? 이 윤석열 정권은 너무 심하게 이런 왜곡된 것들 많이 하니까 이제 법으로 다 세세하게 예를 들어 정권 바뀌면 다 사표 써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네.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불에서 길 건너고 빨간불에 길 건너지 마라는 상식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정도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내란수계가 워낙 패급이다 보니까 네. 그 패급 옆엔 패급밖에 없고 어허. 패급 밑엔 또 패패급밖에 없다는 게 어허. 저는 이번에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 가지로 비판의 요지도 있는 거지만 공금 횡령 관련된 문제도 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월급 받고 이거는 임명도 못하게 하고. 네, 임명도 못하게 만들고 국가의 세금을 축낸 거고 네, 네. 심지어 홈페이지는 소스 코드까지 주지를 않아서 지금 홈페이지가 다운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이게 문제가 지금 과로로 어떤 여성 직원이 이제 쓰러진 사태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80여 명이 사표를 안 내고 그 TO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인력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예. 대통령 조직법, 대통령실 네네. 조직법이 있어서 그러면 이 80명들이 대부분이 실무단입니다. 실무단. 그 위에 비서관급이 아니라 행정관 미만, 행정관 이하의 네네. 실무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투입이 돼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임명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계신 분들만으로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악질적이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임명이 안 돼, 그러니까 임명을 못 하더라도 빨리 갖다 일단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면서 검증받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요한 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민의힘 말에 의하면 뭐 20-30명이라고 그러고 지금 대통령실 말에 의하면 80명 정도가 휴가 내고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직권면직 처분을 하되 그에 따른 예를 들면 부당한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뭐 검증되신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빨리 좀 와서 일을 하게 만들면서 검증도 빨리 하게 해서 쓰러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그렇죠. 위기극복 과정에서 네, 네. 공무원들이나 일할 분들이 쓰러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건 전체적인 속도감 자체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빠른 속도를 따라가려면 진용이 잘 갖춰져 있는 측면이 잘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임명이 안 되더라도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업무의 속도만큼이나 이제 이걸 백업할 수 있는 인사 이런 부분도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들이 비켜줄 건 빨리빨리 비켜주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 그러면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빨리빨리 넘겨줄 거 넘겨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한 가지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진영 그동안 내란의 와중에서 정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이면 결정이 나나요? 새로운 원내대표? 일단 뭐 아니요. 일단 3시에 저희가 끝나니까. 네. 3시에 일반적인 권리당원들 권리당원은 투표가 끝나고 끝나게 되면 그게 집계가 될 거고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내 의총이 4시쯤인 것 같아요. 4시면 네. 서로 이제 뭐 마지막 뭐 이야기하고 아마 이제 다 개표가 그다음에 되겠죠. 투표를 해야 되니까 예, 예. 투표하고 그러면 5시 정도면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왜냐면 표 모아서 늦어도 6시 그죠. 전에. 투표 4시 모아서. 무렵이면 발표된다라고 뉴스에는 나와 있긴 한데 그러면 3시에 시작하나 보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의원총회는 3시에 시작하니까 뭐 그 합계되고 의원들 투표하고 또 숫자가 적지가 않잖아요. 170명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분들 투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34명 분의 그 20%가 네. 약 34명 정도 그렇죠. 된다는 그것도 합산해야 되고 이런 게 네네. 있으니까 뭐 4시, 5시 정도가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가 등장하겠죠. 뭐 네. 김병기 의원일지 아니면 서영교. 큰일 났다 이거 야. 서영교.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런가? 서영교 의원일지 알 수는 없으나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끝나면
투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잘 안 하려고 들어가져요. 처음에 이게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엔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몰렸나 봐요. 트래픽이 몰렸나 봐요.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분이 다 훌륭해서 네. 당원들 행복하다는 댓글 주신 거 제가 봤어요. 아, 임세현 맞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네. 댓글 남기시던데. 네, 맞아요. 당원분들이 두 분 다 너무 좋다. 뭐 다음에 이분 돼도 되고 이번엔 이분 돼도 되고 이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네거티브 없는 그 축제의 장처럼 이 원내대표 선거가 뭐 치러지진 않았나 싶습니다. 네거티브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조금 있던 모양이에요. 그 저거 네, 뭐 그렇죠. 이상한 녹취도 나오기도 하고 네. 또 뭐 서로 그게 근데 뭐 네거티브는 안 되죠. 같은 당내에서. 참 발언이 어려워요. 네.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 말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가지고도 판단하시고 또 이런 내용 가지고 또 이제 댓글에 많은 분들이 야 너 이런 게 있어서 누구 지지하냐? 네. 근데 저는 뭐 김병기 의원이든 서영교 의원이든 두 분 다 소위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열심히 싸우셨고 특히 내란 이후 과정에서도 열심히 싸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두 분 다 뭐 일부에서 이제 누가 더 찐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둘 다 찐명이시기 때문에 네. 일을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는 찐명이라는 표현만으로 안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정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아주 코드를 잘 맞춰야 되고 네. 서로 토론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또 반대로 당원들의 뜻들을 받아서 자율성들을 보장해야 되는 네. 이 두 가지의 양가성들을 잘 절충하고 조정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우 어려운 역할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정권 초기에 원내대표의 역할은 근데 과거에 또 원내대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잘못된 이 입법 과정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진짜 적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둘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또 권리당원들이 지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네. 야, 내가 투표를 맞아요. 했는데 이제 원내대표도 내가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참여민주주의에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당원들의 당권을 강화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축제처럼 누가 이기건 축하해주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님께서 두 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남자 원내대표, 예. 여자 원내대표 찍었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 양석진님께서도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투표였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지지하는 분을 써주신 분도 있고 원내대표 투표했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 초이 SJ님께서도 정말로 즐거운 투표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당원이신데 아직 안 하신 분들 신중하게 잘 결정해서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내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제야당, 지금 이제 여권이 됐죠. 범여권의 정당들과의 유대관계, 연대관계. 예를 들어서 열석으로 교섭단체를 낮춘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연속선상의 논의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걸려있는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권, 주인된 국민으로서 간신히 우리가 되찾은 국민 주권 이 부분을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에 잘 적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댓글 보고 놀랐던 게 어떤 거냐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예를 들면 뭐 서영교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은 막 김병기 의원님을 좋아하시는 막 했고 사건이 나오면 누가 원래 그런 애 막 이러셨다가 갑자기 흐름이 확 바뀌어요. 예. 둘 다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걸 논쟁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흐름이 확 뒤엎으니까 그런 반대 댓글이 매우 이렇게 사라져가는 흐름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야 이런 것이 집단지성이구나. 그러니까 전체의 당원들의 민심과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휘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한 당원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당원을 믿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부터 싸우지 말고 네. 서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방식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좋은 어떤 네네.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했어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투표 어디서 해요? 라고 질문 주신 임택수님 계신데 투표 모바일에서 저기가 옵니다. 문자가 투표 네. 자격이 있는 분들은 문자가 오니까 그 모바일에서 들어가면 질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하고 생년월일 딱 인증하면 질문이 딱 하나예요. 원내대표 1번 김병기, 2번 서영교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클릭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
하신다라고. 권리당원이셔야 가능해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안 오시는 권리당원. 분들은 6개월 이상 그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국정의 한 축으로 같이 파트너로서 좋든 싫든 양날개를 맞춰서 가야만 하는 국민의힘. 자꾸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당내 갈등으로 분열되고 분화될 때 이유 없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만 잡는 이런 형태를 보일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봉합될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당장 비대위원장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징징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뭐 혁신안을 냈더니 누구한테 뭐 뒤에 사주 받았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당무 감사를 뭐 본인이 받았다 하면서 지금 막 난타전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작 사라져야 할 정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 당은 저희가 내란 특검법이 진행되고 나면 여러 가지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도 내란에 가담되었다는 것들이 속속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그리고 전화를 받았던 나경원 등등을 비롯해서 이 내란과 계엄에 어느 정도 깊숙이 관여돼 있다 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을 보호하려 하고 이 내란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당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위헌 정당 사유가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당이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나마 거기 살아보려고. 근데 그마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집이 폐가망신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여기 금부채 하나 잡겠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만든 국가 위기 아닙니까? 본인들 정당에서 배출한 그 1호 당원인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만든 이 국가 위기, 거기에 가담된 내란 정당으로 보여진 이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도 모자를 파네.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찬물 끼얹고 똥물 끼얹고 자기들끼리 뭐 하나 받아보다 한 모습이 그동안 이 국정 운영의 한 여당으로서 파트너로서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받고 대한민국의 그 공익에 대해서 관심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당은 해체돼야 됨이 마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해체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체할 생각은 없고, 보니까 다시 태어날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원내대표로 이제 수도권, 네, 김성원 의원 수도권이지만 뭐 경기 북부 그냥 네. 상대적으로 이제 국힘의 강세 지역이죠. 김성원 의원, 그리고 TK 송언석 의원. 송언석이죠. 네, 기재부 출신입니다. 원자가 잘 네네, 송언석 의원. 이렇게 둘이 이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뭐 그들이 누가 될지는 뭐 우리가 그건 뭐 관심의 대상이 아닐 것 같고요. 과연 그렇게 뽑았을 때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요? 뭐 뻔한 거 아닐까 이런 네. 느낌이 TK 쪽에서 들긴 하는데요. 김성원 씨는 저 한동훈계로 알려져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저렇게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저렇게 찌그락빠그락 네. 해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정당의 존립 근거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의 여론들을 받아들여서 혁신을 하든 변화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면 자기들의 지지층만 가지고 생존을 도모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첫 얘기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세 개의 특검을 통과시켰더니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잘못했나요? 내란 과정에서 개입했나요? 자기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데, 하나의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방어 논리를 하나 던져놓고 내부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친윤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김용태 얘기는 그냥 넌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는 분위기가. 넌 6월 30일 날 끝나는 거잖아. 30일 날 끝나는데 무슨 혁신하냐. 어차피 이후에 비대위 체제라고 얘기하는 건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니까 넌 조용히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김용태의 언어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언어랑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쪽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면서 신임 체제가 저는 분화할 거라고 봐요. 하나의 측면은 저희 윤석열과 내란 문제를 감싸는 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이라는 인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계속 분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분화하는데 이게 떨궈져 나올 거냐. 예를 들면 한동훈 이런 쪽이 나올 거냐.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저쪽 국민의힘은 힘쓰기 어려운, 그야말로
분할돼 있는 TK 분할 정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가지고 서로 이전 투구를 하는 정당 네.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적인 유권자분들한테는 네.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 작정하고 달려드는 한해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우리가 좀 중도 보수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정당을 통해서 국론을 모으고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계속 그 걱정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통일된 의견 이런 것들을 못 내고 계속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외부의 적을 삼아서 그 외부의 적을 이재명 정부 새로 이제 그야말로 아직 저 잉크도 안 마른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벌써 발목 잡는 얘기가 몇 번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표출이 될까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우려들이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표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뭐 발목 잡을 거라는 건 예측돼 있습니다. 벌써부터 현수막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죄가 없어집니까? 이런 걸 동네 곳곳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마치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지금 또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그런 시도들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아니 이미 보고요. 법원에서 재판 자체를 다 무기한 연기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 84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누가 말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버젓이 그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80명이나 파견된 공무원, 그러니까 어공이라는 분들이 거기 또아리 틀고 월급 받고 출근 안 하고 하는 행태들을 보이는 게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80명이 그렇게 무기한 출근도 안 하고 있다. 뭐 사직 면직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나온 국민의힘 성명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예. 그런 말이나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백날 혁신안을 내는데 뭐가 혁신이 되겠어요? 최대의 혁신은 이 당이 없어지는 거 말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M님께서 우리 동네 강동도 그 현수막이 있어요라고 소개를 해주셨네요. 진짜 동네방네 그렇게 지금 네. 달았나 보네요. 붙여놨습니다. 좀 전략을 바꿨나 봐요. 전 정부 탓에서 전전 정부 탓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전 정부 탓이잖아요. 지금 나중에 보면 거기다 물어보라고 하는 얘기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한테 물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정당, 이렇게 전략적인 침노도 없는 정당을 지켜본 적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저는 과거 용산 대통령실이 내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는 높겠죠. 밖에는 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게 뭐라고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 이제 그만 일할게.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너 잘해봐라. 잘못하면 죽어? 이런 식의 질문도 아니고, 야, 니네도 그랬잖아. 전 정부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애들도 이렇게 안 놀아요. 네. 애들도 이렇게 놀면 왕가당합니다.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내란의 연루성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네. 답답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인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아니, 어떻게 인정을 안 하나? 또 부정선거라고 할 건가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네. 잠시 이제 주춤한 거죠. 저는 제가 이 윤석열이 이른바 그 찜질방 패션으로 나타났던 그 장면이 그런 의미도 함의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41% 정도. 41.15. 예, 그 정도 나왔는데 아마 윤석열은 그게 본인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무결점이고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도 무죄가 나올 거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단일화가 만약 됐다면 이재명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찜질방 입고 활개치고 다니고 어디 뭐 피부 관리실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옷 입고 그딴 짓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고 본인 때문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본인이 심판받고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으면 저렇게 행동을 못 해요. 어디 집에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반바지 입고 머리 떡져가지고 피부 관리실 가고 있는 피부 관리실 모르겠습니다. 찍힌 거 보면요. 네. 그게 제정신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그 주변에 있는 집단들은 집단적 소시오패스 아니고선 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네, 정말 국민 가슴에 연일 염장을 지르고 있는 윤석열 부부 그리고 국민의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지만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107석의 국정 파트너로서 면이 또 남아있다 보니 그들이 내부적으로 얼마를 싸우든지 간에 제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지 말아라 하는 마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 염장 지르다 보니까 건강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더블 소팔메토 그리고 옥타코사놀 아마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제 더블로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 스픽스에서만 이 가격 특가 39,900원 스픽스몰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스픽스에서만 공동구매 특가로 쏩니다. 특가 39,900원 소팔메토랑 옥타코사놀이 결합되어 있는 그 제품 스픽스몰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장관, 무슨 위원장 등등등 많이 추천하시고 주변에서 말씀들 많이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그런 진정한 주인된 주권자로서의 지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가 국민하면 주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 주권! 주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